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코레일 자소서 지금 이미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코레일을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레일은 항상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도 최종 합격 발표도 항상 코레일 타임인 2시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자소서 작성할 수 있는 그 시간도 2시에 시작해서 48시간 후 2시에 끝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 계실 텐데 정확히 만으로 따지면 48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적부이지만 그래도 코레일은 나중에 면접까지 감안한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작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4번 항목에 대해서 이미 촬영을 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경쟁력을 코레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쓸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번에 대해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관철시키다는 표현을 평소에 잘 안 하실 거거든요. 이번 건보 상반기 1번 항목에 관철시키다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있었어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위에 링크를 따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철시키다는 의미는 사람의 요구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 끝내 이루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는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상 말을 했을 때 그분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의 의견으로 상대방을 이끌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이 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문장으로 쓰지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듯이 누군가를 설득해봤던 경험을 좀 떠올려 보세요.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을 내 의견으로 설득했던 그 부분도 좋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내가 더 준비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켰던 그런 경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틀잡기를 보면요. 이 에피소드에 쓸 수 있는 의사전달 대상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부분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이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스토리에 조금 더 재미를 가미한다고 하면요. 어떤 반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출발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상대방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과는 다르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읽기가 재미있죠. 이게 지금 메인 경험 스토리가 이제 쭉 이어지겠죠. 설득 과정이 들어가니까요.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상대방을 얼마나 이런 부분을 배려했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에 대한 거를 먼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말을 해야만 사회생활 하실 때 갈등 상황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노하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직 생활을 하실 때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쭉 틀잡기 형태로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쭉 보시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그거를 왜 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생각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틀잡기 형태로 정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잠깐 제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팀원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는 후배들과도 일을 같이 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직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타 부서 아니면은 다른 기관과 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맡으셔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또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내 의견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이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결론이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드렸던 이 부분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사전에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통계와 같은 수치라든지 아니면 경험에서 그 근거를 든다든지 상대방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내 주장을 상대방이 따라줬을 때 상대방이 얻는 게 무엇인지를 상대방 입장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상 결과까지 내가 미리 준비한 상황을 상대방에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상대방은 준비가 덜 되면 덜 될수록 나의 페이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의사소통 스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이만큼 잘 준비를 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때 상대방 또한 그렇게 잘 준비를 해왔다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자소서 예시라고 해서 이렇게 코레일 1번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항상 앞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앞쪽에 두셔야만 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으로 예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공동의 목표를 지닌 팀 프로젝트의 구성원과 발생한 그런 의견 차이를 해결한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초반에 어떤 타당성을 지니고 나름의 주제를 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부분을 상대방이 나의 의견과 반한다는 그 이유로 기분 나쁘게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상대방이 반론을 하는 그 이유를 최대한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들었다는 그 의미는 상대방은 충분히 그래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이건 정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이 불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등등등 이런 긴 이야기 하더라도 충분히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행동의 이유가 내가 상대방이 반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킬 수 있으시고 소통 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여기에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불만사항에 대한 대안을 항상 미리 준비를 해서 보완점까지 제시를 항상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 관점에서 불만사항을 항상 해결 방안으로 같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협의한 결과 내가 생각했던 이런 대안과 보완점을 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 이유로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따라줬던 이 소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둔 겁니다. 더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이 이후에 내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까지 좀 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코레일은 400바이트밖에 안 돼서 길이가 한 약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에피소드 그 안에서의 행동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결과가 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짧고 굵게 적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길게 하면 어떻게든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압축시켜서 내가 이 항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이 자소서 항목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철시키다는 부분은 누군가에게 나의 주장을 할 때 나는 최소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상대방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항상 이렇게 존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최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번 자소서 항목 지금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틀잡기 형태로 해서 소재부터 정확하게 경험 해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를 쭉 문장으로 적으신 다음에 800바이트로 얼른 줄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항목은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2번 항목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